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동남아 3국을 또 순방한다. 또 이 국내가 난리난 마당에 저렇게 순방을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보면 무려 5박 6일 일정으로,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가량 지금 국내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감 시즌 되고 지금 막 여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또 저렇게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순방을 가가지고 결코 좋은 소식들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무슨 사고가 터지고 또 국내에서도 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다 봤을 때 제발 좀 그냥 차라리 술만 먹고 와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국내 상황이 좀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조중동 할 거 없이 사방에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조선일보 정치부장도 지금 상황은 탄핵은 아니지만 탄핵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뭐 임기 내내 위기가 올 것 같다. 요것도 이제 그나마 조선일보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상 속내가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너네 탄핵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발 요 제목에 보면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 감는 김건희 문제, 결국 김건희를 지금 실컷 때리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저거 어쩔 거냐, 누군가 대통령한테 직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그 고향 이목에 방울을 댈 거냐.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죄다 나가 떨어지거나, 실제로 이따가 말씀드릴 주요 보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고, 어쨌든 그 눈에 들기만 하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데에는 굉장히 큰 이익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옆에서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간 다 죽는 거다. 지금 뭐 TV조선 앵커도 시간, 이거는 결국엔 윤석열 편이 아니다. 지금 뭐 동아일보에서도 특히 지금 막 폭주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리스크 수습 못하면 다음 특검법은 부결장담 못한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기용 씨가 지금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고 있죠. 김건희는 사법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마디로 보수 초토화된다, 보수 괴멸된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이라고 있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게 보수 정당입니까? 도대체 저들이 지켜가고 있는 역사와 전통, 이런 가치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자기네들이 당당하게 존경한다고 사진 딱 걸 수 있는 대통령조차 없어가지고, 하다하다가 이제는 그 이승만 뭐 기념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칭 보수 정당 안에서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튼 지금 이걸 덮고 가면 다음 대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먼저 김건희 문제 공략할 거다. 그때 종합 세트로 탈탈 털리기 싫으면 김건희 지금 저거 보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런 막 칼럼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사법심판 때에 서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또 김대남 씨 논란으로 또 어마어마하죠. 무경력 전 행정관이 어떻게 연봉 3억에 기사 딸린 차까지 따라올 수가 있냐. 이게 기가 막히다. 이게 뭐 한겨레, 경향, 뭐 오마이뉴스 요런 언론사가 아니고요, 동아일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저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한 대통령실이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든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이든 찍소리도 못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JTBC, MBC를 비롯해서 각종 유튜브에서도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버티다가 다 죽는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건희, 명태균 통화 녹음도 여러 번 들었다면서 이제 원래 뉴스토마토에서 이씨로 알려졌던 이 강모 씨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낱낱이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워딩을 들었다. 그 음성 자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빼박 김건희였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요 강모 씨가 이제 국감에 나와가지고 내가 다 까발리겠다, 요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를 두고 이제 명태균 씨가 최근 페이스북에 요렇게 따옴표를 쳐가지고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녹취는 세상에 없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따옴표를 써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 없다, 요런 식으로 말장난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이준석 씨거든요. 뭐 이준석 씨는 다음 주제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아무튼 저 똑같은 이 그대로의 워딩은 없을 수 있죠. 요 녹취가 그대로 딱 요 멘트 그대로 안 할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나중에 막 문제가 되면 야, 그 워딩이 그대로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여지를 준 거 아니냐. 핵심은 결국에 김건희 씨라는 사람하고 도대체 명태균 본인이 뭔데 저런 식으로 국정농단 같은 일들을 저질러 왔냐. 김건희 씨한테 그런 권한은 도대체 누가 준 거냐. 우리가 투표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시민들은 뽑지 않았지만 투표로 윤석열을 뽑았지 누가 김건희를 뽑았냐. 근데 누구 멋대로 지금 김건희 왕국을 꾸리는 거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그 근간 자체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저런 말장난으로 대충 사람들 시선 분산시킨 다음에 계속 다른 이슈로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 입으로 직접 떠들었던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김건희 씨랑 윤석열 대통령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했는데 다 불어버린다. 아니 이거 막 책을 만들게 되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건 정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그것도 이 윤석열 붙인 윤기중 씨 저 뒤에 바로 저기에 딱 떡하니 있고 심지어 그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알려진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또 바로 저 뒤에 있고 이 자체가 상식선으로 봤을 땐 너무나 지금 빼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이냐? 답이 없고요. 명태균 씨는 거의 다 사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는 뭐 저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데요. 김건희는 범죄가 도대체 몇 개냐? 어떻게 된 게 언론사에서 단독이 하루에 몇 개씩 나오냐? 어떻게 된 게 국힘이 저렇게 정권을 잡기만 하면은 요런 일들이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 심지어 지금은 이명박근혜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정농단이란 얘기가 저렇게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저런 워딩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김건희 씨가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언플이나 하고 있고 이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쑥대 근황 한동안 좀 묻혀 있었는데 총장 바뀌었죠. 그 김건희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한 분이 총장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연구윤리위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절 의혹 수사에 급물살을 탔다. 조사죠. 근데 결국에는 이 신임 총장이 그래서 그 숙대에서 쳐내려고 일부러 어떤 물밑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요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다가 결국엔 그거는 완성이 되지 않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논문 요 빨간색 부분이 표절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민주 진영에서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만약에 민주 진영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떤 공직도 못 맡게끔 저들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쑥대에서는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 하겠다고. 아니 쑥대 그 졸업하신 분들이나 그 쑥대 민주동문회나 아니면 쑥대 재학생들이나 너나 할 거 없이 이거는 너무 빼박인데 왜 우리 대학 이름에 먹칠을 하냐. 제발 좀 처리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쑥대에 있는 총장부터 시작해갖고 이걸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 못 내리겠다. 내 눈엔 안 보인다 이게.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밀었는데 이번에 총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고 실제로 지금 연구윤리위원도 교체가 되고 지금 조사에 급물살 탔다고 하니까 요것 또한 특히 이제 국감 시즌에 맞물려서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짓들을 저지르고 있냐. 논문 관련한 주요 증인들이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출국하는 거예요. 아니 출국할 수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하필 지금 국감으로 전 국민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해외로 출국을 하는가. 이게 공교롭다 해도 너무 공교로운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표적으로 장윤금 전 숙대 총장, 이 김건희 씨 논문을 앞장서서 막던 그 사람과 지금 국민대 관련해서도 그 박사학위 관련한 문제가 있었죠.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가 각각 지난달 29일과 28일 해외로 출국했다. 게다가 그래서 이런 국감 출석이 불투명하게 됐는데 이 불출석 사유서는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런 장난질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요. 게다가 지금 설민신이라는 그 한경국립대 교수도 이 김건희 씨의 논문 위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출석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내 개인 건강상 지금 국감 나갈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나 가정사가에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국감 못 나갈 것 같아.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회가 장난입니까? 지금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뭐 밥 먹자고 부른 겁니까?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PC방 가고 뭐 카페 가고 지금 그러자고 부른 겁니까? 이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주요 증인들이 저런 말장난을 하면서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 자체가 입법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법사위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한 증인 참고인이 무려 55명이고요. 이외로도 행안위, 교육위 할 거 없이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한 증인 참고인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럼 들여다보자 이게 아니라 야, 이재명 문재인으로 물타기해. 좀 요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이번 국힘당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죠. 여태까지 저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파행시키고 하면은 이거 그냥 어떻게든 또 언론에서 그걸 받아쓰고 막 계속 물타기를 하면 야, 이게 또 그럼 국회가 파행돼가지고 양쪽이 또 막 싸움이 났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앞서 보셨듯이 너무 김건희 리스크가 크니까 일단 그런 물타기도 효과가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떨어졌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저들의 장난질을 뻔히 하니까 막 국회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읽잖아요. 막 국회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이런 게 있으니까 송석준 의원 나가세요. 너 10분간 증인 장난쳐? 10분간 너 나갔다 와. 요런 식으로 바로바로 국회법을 갖다가 대는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뭐라 그럽니까? 법치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법대로 하자. 자기들도 맨날 법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 진행을 하니까 저들도 예전만큼 저런 장난질로 못 넘어간다. 이런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핵을 사용하라면 정권의 종말이 올 거다. 국군의 날 때도 안 써도 될 혈세 80억가량을 낭비해가지고 심지어 그것도 막 그 탱크가 퍼지고 막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아무튼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실력으로 다수의 마음을 얻을 자신도 없고 실제로 이거는 하는 것마다 리스크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야 태극기라도 붙잡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북한 자꾸 자극하고 있는데 김정은 씨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정권의 정권 종말 운운하는 거는 허세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실명으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저건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오죽하면 요 네이버 댓글에도 살다 내가 저 김정은의 말에 동감하기는 처음이다. 온전치 못한 사람 맞는 것 같다. 그 말은 동의한다. 참고로 또 이렇다고 무슨 뭐 북한의 저런 행태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건데 오죽하면은 지금 오죽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막장으로 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또 어떤 짓들을 저지르고 있냐? 겉으로 저렇게 막 북한 자극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또 통일부가 최근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단독으로 드러난 겁니다. 대북전단 옹호단체에 국고보조금 1억 5,400만 원을 지원했다. 쉽게 말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하자는 그걸 해야만 한다는 단체들에다가 현 정부에서 무려 통일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온 거예요. 통일부의 역할이 뭡니까? 아니 통일을 한다고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비전과 실행 계획과 그런 걸 세운 다음에 그게 다수의 사람들한테도 공감대를 이끌어서 이건 뭐 보수 진보 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한 여러 로드맵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부서가 저렇게 대북전단 살포하고 그걸 막 옹호하자는 그런 단체에다가 뒤에서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최근에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조정식 의원실에 의해서 드러난 거고 당연히 이거는 국감과 내년 통일부 예산 심의에서 강력히 지적하고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요 비판에 대해 통일부가 뭐라고 하나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땡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금 이재강 의원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또 충격적인 내용을 찾았는데 그 관련 행사들 엄청 하잖아요. 거기에 또 보조금이 가는데 그건 또 통일부 예산이 아니라 무려 국정원의 정보사업비로 또 저런 식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예전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곳 지금 막 극우 유튜버들이 한 자리씩 막 차지하고 그런 데에 혈세 낭비되고 이런 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수면 위에 드러난 막 우리가 이름을 알 법한 그런 사람들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서 저렇게 각 부처에서도 저런 식으로 세금을 낭비하면서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을 자극하는데 돈을 계속 써주고 계속 그러면서 윤석열, 김정은 막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오고, 그래서 이게 전쟁 위기로 고조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천 강화 시민분들 이런 상황에도 왜 국힘당에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의 그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확성기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뒤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야 더 자극해, 야 돈 필요해? 야 통일부 너 거기 연락해봐, 요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냐. 요 기사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까 북한은 또 그런 식으로 자극을 받으니까 오물풍선 막 날리고 요런 상황인데, 야 그러면 결국에는 장성들은 뭐하고 있나 봐야죠. 장성들 뭐하고 있냐? 골프 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막 쏟아져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날아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용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계속 그 소식을 볼 때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자기 멋대로 용산으로 와가지고 교통 문제라든지 이 안보 문제라든지 문제가 지금 한둘이 아닌데, 아니 오물풍선을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되냐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군 장성들은 골프장 달려가가지고 지금 뻔히 그걸 알면서도 골프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군 내부에 대해서 이런 걸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도 골프를 쳤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북한이 9월 4일부터 8일 5일 내내 1000개 넘는 오물풍선을 날렸던 그 중요한 시기에 실제로 그 오물풍선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기폭장치까지 발견되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야 진짜 설마 했는데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빠진 상황에 저 인간들은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서 통일부는 더 하라고, 대북전단 날리라고, 거기다가 막 돈 주고 있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군 골프장이 왜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번진 겁니다. 이것도 자업자득인 거죠. 군인이 나라 돈으로 지금 저렇게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게 맞는 거냐. 약간 거기가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막 골프를 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이걸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저런 무능한 군 장성들이 무슨 군인 정신을 타령하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도 해병대 그 예비역분들, 그리고 해병대 실제로 지금 막 복무하고 있는 분들은 최해병 사건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임성근 같은 인간은 뭐라 그럽니까? 내 잘못 없다 막 꼬리 자르기 하고 있고, 저런 윗대가리들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국민 피해로 오는 것이고,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고,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병사, 급식, 이거 돈, 이게 단가가 동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군인들의 먹는 게 너무나 지금 막 부실하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막 십수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 먹는 문제, 안 그래도 그 젊은 시절에 2년가량을 정말 그냥 그 국가를 위해서 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든 그 남성들이 지금 군대에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먹는 거라도 잘 챙겨주고 거기서 좀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먹는 거 돈 좀 깎으면 되겠네. 야 지금 돈 세스펑크 있다고? 야 일단 그 털 수 있는 거 뭐야? 하면서 기본 급식비, 매식비, 간식비, 경축일 특식비, 요런 거를 막 깎아버린다거나 없애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군인들을 뭐로 알면 저러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불과 얼마 전에 또 굳이 추석 기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부대 방문해가지고 자기 사진 찍고 마이크 쥐고 허세 부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이 생기는 거야. 군인들을 마치 위하는 척 저렇게 말을 던져놓고 정작 예산으로 장난질 치는 거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심지어 저 인간이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군대를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안 갔다 왔으면 본인이 최소한 군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조심해서 발언을 하고 더더욱 신경을 써서 그 본인이 받을 비판에 대해서 고려를 더 해야 되는데, 전투식량하고 통조림 같은 거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기본 급식비 깎고 매식비 깎고 간식비 깎고 경축일 특식비 깎고 그래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전투식량하고 통조림 먹이면 된다 이겁니까? 이러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말로 안전 위해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거다. 아니 뒤에서 본인이 자꾸 저런 콕콕 찌르면서 북한 자극 안 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북한이 지금 잘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도 지금 저런 식으로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자극해가지고 둘 다 죽을 때까지 가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역할입니까? 이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의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질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한미동맹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중국, 러시아를 대놓고 자극하고 막 어퍼컷 날리고 허세 부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1940, 50년대 막 그 무렵 그때로 지금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한미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도 한미일 동맹 얘기했다가 그 정신 나갔다는 비판까지 막 듣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혈세는 또 이런 데는 또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순방을 연기를 해가지고 지금 위약금도 억소리가 난다. 지금 독일, 덴마크 순방을 지난 2월에 올해죠. 올해 2월에 연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위약금이 또 6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올해 해외 순방 예산 부족해졌는데 이거 어떡하냐? 비상금이라 불리는 예비비를 또 끌어다 쓰면 되지. 해외 나가면 되지 뭐. 요런 식으로 지금 장난질을 치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최근에 이렇게 비판을 했죠. 병사 급식 단가 동결이 말이 되냐? 지금 시중에 돈이 말라가지고 결국 가게와 기업과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게도 힘들죠. 기업도 힘들죠. 그럴 때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들어가는 거는 뭐 대통령실 관저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자기가 해외 순방하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막 대기업들 완전히 초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감세 혜택 팍팍 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내년도 그 국군 장병들의 급식 단가는 동결이 됐다고 하지만 이건 깎인 겁니다. 물가가 계속 우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진짜로 군에 사기는 그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내가 나서겠다. 그래서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군 경력 호봉을 인정하는 걸 의무화한다든지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물가 수준에 맞춰서 동원훈련 보상비를 대폭 인상하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서도 계속 무슨 이대남 얘기하면서 뭐 윤석열 족바가 뭐 이런 거 얼마나 저들이 막 그 온라인에서 뿌려댔습니까? 근데 지금 진짜로 젊은 군인들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저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전기 가스 요금 올려가지고 소비를 억제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 김장 같은 경우에도 이 배추값으로 지금 막 난리가 나니까 김장을 늦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랍시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이 고물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김장을 늦추면 되지. 군인들 밥값 깎으면 되지. 근데 내가 해외 순방 가는 돈은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예비비 일단 갖다 쓰기라도 해야지. 북한 요거 자극하는데 거기엔 또 돈 나가야지. 그런 데에는 돈을 팍팍 아낌없이 씁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냐. 부산 엑스포 판세를 못 읽었다는 게 최근 JTBC 단독으로 나왔는데 야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렇게 막 대회 아니라면서 3급 비밀로 외교부가 저렇게 그 분석한 내용이 나왔는데 사우디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서 유치에 성공할 거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 뭐였습니까? 119대 29였어요. 처참하게 발리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뭐 아까 보셨듯이 각 부처마다 제대로 된 부처가 지금 없는 겁니다. 왜냐면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니 리더 자체가 B급도 아니에요. 저건 리더 자체가 F급이니까 그 밑에 더 내려갈 데도 없는 겁니다. 죄다 저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능하죠. 심지어 그 부패 문제에서 자유롭지도 않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인사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 칼침 논란이 있었던 황상무 지금 KBS 계열 프로그램 진행자로 복귀합니다. 야,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언론인들도 이거 충격받아가지고 원래는 보도를 도배를 해야 되는데 뭐 한동안 잠깐 떠들썩하다가 사라졌거든요. 지금 이런 사람이 다시 또 화려하게 복귀를 하는 이런 상황이 2024년 대한민국이고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웃긴 게 대선 후보 당시에 강조했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공정상식 정의였어요. 막말 막 하고 막 그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김건희 막 찬양하고 명품백 문제 없다 그러고 주가 조작은 무슨 주가 조작이냐 이렇게 실드를 치는 사람은 막 코바코 사장으로도 가고요.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력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금융 관련해서 연봉 3억짜리로 당당하게 가는 이러한 정권이다. 본인이 저렇게 SNS에다가 긴 여운이 남는 자리였다고 또 저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엔 지금 윤석열 측의 해명도 막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막장 무능 정부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와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냐? 옆자리가 싫다면서 한동훈 대표를 저 옆으로 치워, 저 옆으로 치워버려 저거. 내 눈에 띄지도 않게 해줘.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그 행사에 불참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바로 옆 테이블에 한동훈 대표가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실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그 옆에는 이제 그 제2 테이블에는 기업인들이 앉게 하고 저 옆에 저기 멀리 있다가 저기 한동훈 앉혀놔.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걸 듣고 여기서 또 불참을 한 것도 사실 웃기죠. 30분 전에 또 불참을 통보하면서 나 열받았어. 지금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지금 행태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도대체. 아무튼 지금 한동훈의 입지를 좁히려는 정치적 따돌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짓도 보면 진짜 졸렬하죠. 굉장히 부끄럽고요. 아무튼 한동훈이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내니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 단속을 위해서 제독 때까지도 요청하던 한동훈은 빼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을 뺀 지도부, 한동훈 없는 한동훈 지도부 거기에 이렇게 같이 막 밥 먹고 막 또 낄낄대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 기사대로라면 속 좁고 옹졸하고 치사한 대통령이다, 열등감과 질투에 사로잡힌 옹졸한 인간이다, 이게 지금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댓글만이라고 본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동훈 지지자들까지도 나서서 비판을 하는 데다 윤석열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같은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조차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정치 얘기를 못하고 물론 10% 좀 넘는 사람들의 과학적인 그런 움직임은 있죠. 근데 지금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끊고 가야 된다는 게 TK에서도 그 부글부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마치 또 대단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웃기다는 거죠. 이러니까 저는 계속 안철수나 똑같다고 보는 건데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바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근데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김건희 씨가 우리 동훈이가 그래도 좀 나를 생각해주네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니 국힘의 본진이라 불리는 TK 지역에서조차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눈높이 누구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놓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런 짤이 지금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슴. 아니 뭐 저런 머리, 가슴, 신발 막 깔창 오로지 본인의 관심사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국민 눈높이라는 게 깔창 끼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뽕 좀 넣어가지고 그 눈높이를 좀 맞추자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국민 눈높이를 말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고요. 도대체 왜 항상 그 논란이 될 때마다 주목을 받을 때마다 요런 걸로 주목을 받는 건가?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본인도 제대로 소신껏 목소리도 못 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이 또 신나가지고 한동훈 쫌생이나 할 짓이다. 그래서 박근혜 시즌2 얘기를 해요. 아니 누가 보면 박근혜 씨가 무슨 민주당 정치인입니까? 아무튼 야당 대책을 세워야 될 여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실하고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결국에는 박근혜 때 탄핵을 우려하면서 뭐 윤석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나경원 씨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뭐 탄핵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중단해라, 김대남의 개인적 일탈 아니냐, 이걸 두고 무슨 조직적인 음모처럼 저렇게 키우냐, 사방에서 또 신나가지고 한동훈을 저렇게 까면서 자기의 이름 한 번 더 언론에다가 실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탄핵에 아니 그 박근혜를 잡아 넣은 게 누구였습니까? 이런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이죠.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하는데
예상입니다. 20명 안팎 참석할 듯 이랬는데 중요한 건 일단 원내냐도 중요하죠. 원내에서 20명 안팎이 과연 참석할까요? 참석을 해봤자 이제 원외 사람들일 텐데 원외라고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 김건희 최혜병 특검,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지금 이 순간에 원외 20명이 만나든 뭐 하든 그게 지금 그 국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친한계에 배지를 단 원내 사람들이 얼마나 오냐. 최근에 뭐 등산 가니까 6명 왔다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와 관련한 아주 민망한 소식이었는데 과연 이 만찬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도 아무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국힘당에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단일대회 균열이 갔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다음번에는 이 김건희 측에서도 장담 못한다. 겉으로는 센 척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뭐 정부 여당 사람들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단일대회 균열이 간 상황에 한동훈 대표의 만찬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볼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 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역대급 무능이고 특히 군인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짓밟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반대로 복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잖아요. 뭐 통신비라든지 먹는 문제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그 귀중한 시간을 군대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쓰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된다. 누가 지금 실질적으로 군인들을 생각하는가? 요건 뭐 우리가 쉽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랑 계속해서 점점 극단적인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물밑에서 지금 저 뒤에서는 예산으로 어떤 장난질을 치고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났고 거기다가 이제 그 군 장성이라는 사람들은 이중차대한 시기에 골프를 치면서 정작 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